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부시장으로 임명된 이종철 부시장이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시장은 오늘 한인 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코리아웨이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입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으로 한인 주민이 전체의 5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브로드 애비뉴는 한인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펠팍타운에 브로드 애비뉴를 코리아웨이로 변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빈번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조만간 펠팍에도 코리아웨이가 공식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이종철 부시장은 코리아웨이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위원회를 곧 구성해 시의회에 조례안을 곧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로톤도 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 부시장은 펠팍 국립학교의 설날 공휴일 지정 문제도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부시장이라면은 좀 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위치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커뮤니티에서 해야 되는데 요새 이슈가 되는 그 코리아웨이 한국 그거를 좀 시장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뭐 좀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제임스 로톤도 펠팍 시장은 버겐 카운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노쇼잡 의혹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The entire investigation is silly and politically motivated. I'm not concerned about it in the least, except for the expense to the taxpayers of Palisades Park. I am proud of the work I have done as supervisor at the Board of Education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in that capacity. 로튼드 펠팍 시장은 마이클 폴라타 민주당 위원장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된 모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4년제 공립대학 재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될까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3,500억 달러를 투입한 획기적인 대학 학자금 보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오후 뉴햄프셔 엑스터에서 열린 지역주민 대상 토론회에서 대학 학자금 개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연방정부가 4년제 공립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각 주에 1,75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외 졸업생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대출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힐러리 전 장관은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10%를 넘을 수 없는 제한선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국 공립대학의 경우 학비를 전면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좌초할 가능성이 크지만 초당적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의외로 쉽게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 프로젝트가 갈수록 난항입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지역 정치인까지 코리아타운 프로젝트 저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단체에 이어 시민단체들과 지역 정치인까지 코리아타운 프로젝트 저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어제 세계 시민단체와 함께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 예정지인 레오날드 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타운 플라자가 조성된다면 교통 체증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플라자 조성을 위해 루즈벨트 애비뉴를 막는다면 노던 블러바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증가해 교통 체증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시 교통국이 적절한 사전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벨라 의원은 플라자 프로젝트를 추진한 시 교통국을 비난하는 것이지 이번 프로젝트를 제안한 퀸즈 한인회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난해부터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해 2차례의 원데이 플라자와 한 차례 주민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차
의사 주민 워크숍이 개최되고 프로젝트 성사 여부는 9월 말 커뮤니티 보드 7의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 피해가 뉴욕시 질병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진정 국면이라던 레지오넬라균 사태에 추가 사망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해 폐질환을 앓던 환자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브롱스 지역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집단 발생한 이래 현재 감염 확진자 수도 총 1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시는 병균 확산 지역 건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염균 서식 여부에 대한 의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브롱스 남부 지역 161개 건물의 냉각탑 가운데 39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빌딩 내 냉각탑에 대한 의무 검역을 시행한다는 응급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5일 동안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추가 사망자 2명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법제화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전국 170만 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무의미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뉴욕과 LA, 시애틀 등지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17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의 3분의 2가량은 여성 노동자들로 소수인종이나 이민자들의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만도 최저임금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56만 건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연간 3,3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 사항을 단속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및 주정부 관계기관에서 최저임금 등의 단속을 담당하는 인원은 1,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730만 업체의 직원 1억 3,500만 명에 달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돈만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니라 장애나 상처를 가진 환자에게 웃음까지도 찾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자기 일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이 큰 직업으로 의사가 꼽혔습니다. 급여 전문 조사업체 페이스케일은 미국의 453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봉 수준과 자신의 일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외과 의사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에는 기본급여와 보너스, 팁과 수수료 등만 포함됐고 주식이나 은퇴 후 혜택, 현금의 보상 등은 제외했습니다. 외과 의사 연봉의 중간값은 30만 4천 달러였고 자신의 일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의미 있다는 응답은 96%에 달했습니다. 이어 2위는 마취과 의사로 연봉은 27만 3천 달러,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91%로 나타났습니다. 3위부터 9위까지도 모두 의사들이 차지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내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일반 의사와 소아과 의사, 치과 의사, 발 전문의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최고 경영자는 의사 직업 외에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들었습니다. 버라이즌이 2년 약정제를 폐지하고 간편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이 폐지되는 것인데요. 경쟁은 심화되고 수익성은 타격을 입으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은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모블에 이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2년 약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오는 13일부터 휴대전화를 출고가에 판매하는 대신 고객이 약정 없이 매월 통신요금만 납부하는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이와 같은 요금제 시행으로 13일부터 버라이즌 신규 가입자는 휴대전화를 출고가에 미리 구입하든지 아니면 2년간 할부로 나눠내야 합니다.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가입자들의 전화기 구입비는 크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있습니다.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스몰과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로 4가지이며 한 플랜의 스마트폰을 포함해 총 10개 기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 패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통신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3년에는 T-모빌도 2년 약정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통신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뿐 아니라 AT&T도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과 2년 약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뉴요커가 늘고 있습니다. 3.11에는 매 4분마다 한 건씩 소음 관련 민원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뉴욕시 민원정보 서비스인 311에 신고된 소음 관련 민원 신고는 17,9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4분마다 한 건씩 소음 관련 민원 신고가 접수된 셈입니다. 이와 같은 소음 관련 민원 신고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음 관련 민원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800여 건보다 6.3% 늘어났고 지난 2013년 7월에 11,000여 건에 비하면 62.9% 증가했습니다. 특히 길거리 소음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에는 7,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000여 건에 비해 52.1%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각종 건설 공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고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파티로 인한 소음과 음악 소리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민원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재방문 시에는 경찰관 재량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는 최소 $350,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시간대에는 최소 $450가 부과됩니다. 타운마다 아름다운 공원들이 곳곳에 있어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요.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확충합니다. 제임스 테드스코 카운티장은 최근 리치필드의 오버팩 공원과 포라머스 소재, 벤션파크 등 카운티 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운티 프리홀더 역시 이와 같은 예산 사용에 동의했습니다. 카운티 정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매년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와 홀리네임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의 워크포샵 행사 등이 열리고 있는 오버팩 공원은 셔틀버스가 투입되고 주차장이 확충될 계획입니다. 또 포라머스의 벤션 파크의 경우는 동물원의 규모가 확장되고 동물의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기차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겨울 시즌에는 동물원 주변으로 아이스 스케이트장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말 두 청년이 미 전국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겠다면서 자전거 대륙 횡단에 나섰는데요. 지난 4일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두 청년의 외침이 미 전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LA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미국 땅에서의 첫 수요 위안부 집회를 연 심용석, 백덕열 씨. 80일간의 자전거 횡단에 나선 두 청년이 지난 4일 시카고에 도착해 다음 날 미국에서의 두 번째 수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45일 만에 중간 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이제 워싱턴 DC와 뉴욕을 향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LA에서 첫 집회를 열고 이틀 전에 시카고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동행하자는 취지로 이름 지어진 3A 프로젝트는 라스베가스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 땅의 서부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들의 다음 수요 집회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연달아 열립니다. 워싱턴은 23일 도착 예정으로 26일 수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뉴욕은 다음 달 2일 도착해 9월 5일에 집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두 청년의 조용한 외침은 작은 울림이 돼 미 전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올해 들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갱들 간 세력 다툼 관련 루머까지 떠돌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인타운의 치안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비토 팔라졸로 서장을 만나 한인타운 범죄 관련 대응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경찰서가 지난 3일 발표한 범죄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18일까지의 강력 범죄는 총 656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9건에 비해 21.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타운 내에서의 차량 절도 사건은 42건으로 현재 올림픽 경찰서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상입니다. Last week we specifically talked about, the stolen cars. People are stealing cars, and we're up this year in the Olympic area 14% over last year. So, obviously we're concerned about that. 차량 절도 사건을 피하기 위해선 스트릿 파킹을 되도록 삼가고 차 안에 기중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파트 파킹랏에 들어갈 때에는 게이트가 열릴 때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량 안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의 보관도 삼가야 합니다. And those documents, including registration, can sometimes be used for other crimes like identity theft or other crimes like that. So, people should be careful what they keep inside their cars. 타운 내 술집의 새벽 2시 이후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 문제는 타운 내 불법 영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전히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류 판매로 인한 적발 건수는 한 달 평균 15건. 지난주에도 타운 내 3곳이 적발돼 주인과 종업원 등 3명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That creates a lot of problems for us. Obviously, people drink too much, and then they could get into fights, or they could be sexual assaults, or driving drunk is also a possibility. 반면 지난 3개월 동안 도우미 문제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한두 건. 올림픽 경찰서는 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 당국과 협력해 업주들의 교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치안을 전담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캠핑에 빼놓을 수 없는 낭만적인 해먹과 짚 라인. 하지만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무 두 그루 사이에 해먹을 설치하고 누워서 책을 읽으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해먹에 누워 여유를 만끽합니다. It's just really comfy and it's relaxing. I never wear shoes when I mock because it gets it all dirty and it feels better without shoes. 그러나 아이들이 해먹에 올라갔을 경우 한시도 눈을 떼선 안 됩니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Same could happen to adults, but really it's those kids that are at more risk. They can't reach the ground even with their foot to keep themselves from flipping over. 실제로 아이들끼리 해먹에서 놀다가 갑자기 나무 한쪽이 쓰러지며 한 소녀의 머리를 그대로 덮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먹을 고정하는 끈이 끊어지거나 그물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있어 추락에 대비해 두꺼운 매트 등을 바닥에 깔아두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Are you ready? 숲의 경치를 보며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짚라인. 별다른 훈련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ind of terrifying at first because you're really high, but then you get to go down and it's just like you feel the wind in your hair and you're like, oh, this is amazing. 하지만 와이어 하나의 의지에 줄의 반대편으로 건너가다 보니 예기치 못한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짚라인이 도중에 멈추는가 하면 속도 조절에 실패해 결국엔 난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지난 6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2살 소녀가 여름 캠프 도중 짚라인을 타다 건물 2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The way that tether touched that second cable
The friction was just so severe, the tether melted. 짚라인 사고는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고 안전 검사 대상도 아니어서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짚라인을 타기 전 이용자 스스로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신의 생후 5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뉴저지 포트리 출신의 한인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최 모 씨는 어제 열린 인정신문에서 1급 과실치사와 2급 폭행,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 대배심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사평가제에서 낙제를 받은 교사가 전직 뉴욕주 교육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 그레인렉에서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쉐리 리더만 교사는 지난해 새로 변경된 교사평가제에서 학생들의 성적 반영 기준 때문에 부당하게 낙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사평가제를 실시한 존 킹 주니어 전 뉴욕주 교육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 다목적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펜스테이션역 33가와 7번가 인근에 들어선 플라자 33은 10월 11일까지 운영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매일 한두 차례 재즈와 클래식, 팝 뮤지션들의 공연과 요가, 살사 댄스 등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패밀리 펀데이 행사가 진행되고 오후 5시부터는 어린이, 8시부터는 어른을 위한 영화의 밤 행사가 이어집니다. 설창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이 제3회 장학금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19일 오전 11시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8명에게 총 $3,000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올해는 총 114명이 지원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맑기를 반복하다 오후 들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고 습도는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